네, 코로나19 통합 뉴스룸 2시 뉴스입니다. 오늘 세종시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확진자가 나오면서 전국적인 감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주말을 유행을 막을 고비로 보고 있는데요. 일요일인 내일 거리 단계 격상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민정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한 주간 국내 하루 평균 확진자는 약 400명, 2.5단계 기준인 400에서 500명 기준에 들어섰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2단계가 적용되는 수도권을 포함해 호남권과 경남권, 강원 등 1.5단계 기준을 넘어서는 권역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확산세가 거세지만 단계를 격상하면 영업 제한이 강화되기 때문에 정부는 신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리두기 2단계로 수도권에서만 영업에 제한받는 시설은 91만 개인데 2단계를 전국으로 확대하면 대상 시설은 200만 개를 넘습니다. 정부는 국민의 협조와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방역당국은 3단계 조치를 하더라도 국민들이 동참하지 않거나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들이 반발해 조치에 따르지 않으면 단계 격상의 의미와 효과가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지자체와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거리두기 격상 여부를 내일 결정할 예정입니다. 한편 활동성이 높은 청장년층을 중심으로 일상 속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2주 동안 새로 나온 환자는 20대, 50대, 40대 순으로 많았는데 청장년층이 전체 확진자의 66%를 차지합니다. 방역당국은 환자 발생이 크게 늘었지만 이동량 감소세는 더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주말을 어떻게 보내는지가 다음 주 확산 여부를 판가름할 것이라며 주말 동안 사람들과의 접촉을 최대한 자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KBS 뉴스 민정입니다. 네, 잠시 후에 방역당국의 공식 브리핑이 있겠는데요. 먼저 이충원 의학전문 기자와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충원 기자, 사흘 연속 500명대 발생이네요. 현황 좀 알려주시죠. 예, 국내 발생은 400명대입니다. 486명이고요. 서울이 176명, 경기가 122명, 인천이 25명, 수도권이 323명인데 전체 확진자 중에 6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세종을 제외하고 전국 16개 시도에서 지금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사망은 6명이 늘어서 누적 522명, 치명률은 1.56%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위중증이 크게 늘지는 않았습니다. 78명인 상황입니다. 요즘 발생 추이는 어떻게 보이십니까? 그제 552명 국내 발생이, 어제 525명. 어제 그 검사 건수가 크게 줄지 않았는데 조금 줄어서 이제 486명 조금 줄었습니다. 일주일간 국내 신규 확진자 하루 평균 400명이니까 이것은 거리두기 2.5단계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2.5단계 기준을 지금 넘어선 상태로 보입니다. 지금 거리두기 단계를 계속 상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지금 확진자가 줄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일단 수도권에서 거리두기 1.5단계가 지난 19일부터 시작이 됐고 이번 주 화요일부터 24일부터 이제 2단계에 들어섰습니다. 잠시 그 브리핑 현장 지금 연결돼 있는 것 같아서요. 내용 듣고 나서 또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네,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월 28일 0시 기준으로 국내에서 신규 확진자는 486명 발생되었습니다. 해외 유입 사례는 18명입니다. 그래서 총 누적 확진자 수는 33,375명입니다. 신규로 246명이 격리 해제되었고 현재 5,504명이 격리 중입니다. 위중증 환자는 78명이고 사망자는 6명입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국내 주요 발생 현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어플 소모임과 관련해서 11월 25일에 첫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이 이후 접촉자 조사 중에서 21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22명입니다. 서울의 강서구 댄스 교습과 관련해서 접촉자 조사 중에 26명이 추가되었습니다. 총 누적 확진자는 155명입니다. 서울 중구의 상조회사와 관련해서 접촉자 조사 중 2명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서울 중랑구의 체육시설과 관련해서 접촉자 조사 중에 5명이 추가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18명입니다. 서울 송파구 사우나와 관련해서 접촉자 조사 중에 5명이 추가되었습니다. 누적 확진자는 총 14명입니다. 서울 서초구 사우나와 관련해서 5명이 추가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63명이 되었습니다. 서울 마포구 소재 교회와 관련해서 11명이 추가 확진되었습니다.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135명이 되었습니다. 경기 화성시의 지인 모임과 관련해서 14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15명입니다. 경기도 연천의 군부대와 관련해서 조사 중 1명이 추가 확진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71명입니다. 인천 남동구 동창모임과 관련해서 10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의 누적 확진자는 총 11명입니다. 그리고 강원도 홍천군의 공공근로와 관련해서 11월 26일에 첫 확진자가 발생하였는데 그 이후 접촉자 조사 중에 11명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누적 총 12명이 확진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충북 제천시 김장모임과 관련해서 11월 25일에 첫 확진자가 발생했고요. 조사 중에 11명이 추가 확진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25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충북 청주시 당구장 선후배 모임과 관련해서 누적 확진자는 총 22명이 되었고요. 전북 익산시의 대학병원과 관련해서 7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46명이 확진되었습니다. 부산, 울산 장구강습과 관련해서 2명이 추가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91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경남 창원시의 단란주점과 관련해서 2명이 추가 확진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최근 주요 집단 감염 사례를 소개하고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에 서울 강서구의 댄스 교습 관련해서 수강생 등 155명이 확진된 사례가 있었고 서울 서초구의 사우나와 관련해서 이용자 등 76명이 확진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또한 충남 공주시 요양병원과 관련해서 종사자 등 25명이 확진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위 사례들을 보면 의료기관의 종사자가 의료기관 외부에서 감염된 것이 다시 의료기관 내부의 집단 감염으로 이어지고 또 사우나 같은 다중이용시설에서 발생한 집단 감염이 다른 다중이용시설 또는 직장으로 추가 전파된 것으로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충남 공주시 요양병원 사례의 경우 감염 취약시설 선제적 전수검사가 실시된 기관입니다. 그런데 그 전수검사 당시에는 음성이었던 직원이 그 이후에 지인 모임을 통해서 코로나19에 감염되었고 이로 인해서 요양병원 내의 다른 종사자 그리고 입원 환자들에게 추가적으로 전파가 된 사안입니다. 이에 따라서 사회복지시설이나 의료기관의 종사자들은 퇴근 후 또는 휴일에 사적인 대면 모임 참석을 자제해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유흥업소 등과 같은 고위험 시설 출입도 피하시고 실내 활동이나 또는 위험도가 높은 실외 활동 시에는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거리 두기를 반드시 준수해 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또한 시설 관리자는 모든 종사자 등 출입자에 대한 의심 증상 감시를 강화해서 이런 증상이 발생하면 즉시 업무에서 배제하고 신속히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외부인 면회나 기관 내에서 불필요한 행사, 모임, 일체를 제한할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다음으로 서울 서초구 소재 사우나 관련 집단 감염 사례의 경우 11월 10일에 지표 환자가 확진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추적 조사를 실시한 결과 그 사우나의 이용자 그리고 종사자 간의 전파가 발생해서 약 20명 정도 이상 확진이 되었고 그리고 이 사우나 이용자가 방문했던 휘트니스에서 추가 전파가 발생해서 한 30명 규모의 그 대규모 감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휘트니스 이용자가 근무하는 직장을 통한 산발적인 추가 전파 사례가 그 이후에 계속 이어졌습니다.
위 사례 외에도 목욕탕 사우나 관련 집단 감염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서 이용자와 사업주들이 목욕장업 관련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셔야 하고, 탈의실 등 공용 공간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대화와 음식 섭취를 자제할 수 있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발생한 서울 강서구의 댄스 교습, 그리고 부산 울산의 장구 강습 관련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실내에서 스포츠 활동을 하는 것은 격렬한 운동으로 인해서 비말이 생기기 쉽고 적절한 거리 두기를 준수하기 어려운 환경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실내 체육시설 이용은 자제하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다음으로 요양병원 등 감염 취약시설에 대한 선제적 전수검사의 중간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일제검사를 통해서 서울, 경기, 부산 등 8개의 감염 취약시설에서 확진자 총 100명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현재 주기적인 추가검사가 진행 중에 있는데, 서울에 소재한 1개의 시설에서 확진자 1명이 확인돼서 역학조사 등 방역조치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다음 주는 수능이 시행되는 주입니다. 전국적으로 49만 명의 수능 수험생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응시 기회를 잃는 학생이 없이 안전하게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현재 수능 특별 방역 기간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거리 두기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킬 것을 요청을 드립니다. 특히 현재 확산 중인 코로나19 감염이 가족이나 지인 간의 감염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서 가정 내에서도 거리 두기를 실천하는 것이 가족 내에서의 감염 가능성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수험생은 수능 전날까지 다중이용시설, 학원, 교습소 등의 이용은 자제하시고 원격 수업을 활용하면서 수능 시험을 준비하는 것이 감염 기회를 최소화시키는 방법입니다. 아울러서 마스크 착용, 손 씻기, 실내 환기, 소독 등 일상에서의 방역 수칙 준수도 충실히 실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현재 코로나 확산세가 여전히 꺾이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24일 수도권 2단계 거리두기 상향 조치 이후에도 확진자 수가 11월 26일에 552명, 그리고 그 다음 날 525명, 이틀 연속 500명대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486명이 발생했습니다. 거리두기는 그간의 여러 가지 경험에서 볼 수 있듯이 확실한 효과를 발휘하는 강력한 사회적 조치이지만, 그만큼 여러 가지 사회적인 고려점이 또 많은 상황입니다.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전까지는 당분간 지금 수준의 발생 규모가 이어지겠지만, 모임 자제가 잘 이행되어 확진자 증가세가 완화될 수 있도록 방역 당국에서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 분 한 분 국민들께서도 이동량을 줄여주고 계시고, 모임의 자제 그리고 마스크 착용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고 계십니다. 일상 감염이 특징인 지금의 유행은 곳곳의 다양한 감염 경로를 차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는 국민 여러분께서 지금의 위기의식을 공감하고 자발적으로 위험 행동을 하나하나 줄여주셔야만 반전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지금은 잠시 일상을 멈추고 가족과 이웃의 안전, 그리고 수능 수험생들의 안심을 위해서 방역에 집중해야 하는 중대한 기로에 있고, 또 한 번의 연대로 지금의 위기도 극복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현재 감염의 규모가 크고 빠르고 커지면서 고령자나 기저질환자 등 감염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가 한층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 등에서의 집단 감염에 대비해서 종사자에 대한 선제 검사를 통해서 감염원을 조기에 발견하고 전파 차단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고위험군 보호에 동참하고 계신 해당 시설의 종사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취약계층을 돌보고 있는 의료진, 간병인 등 직원들께서는
일과 시간 중에 손위생, 마스크, 발열 체크, 환기 소독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시고 그뿐만 아니라 일과 시간 이후에도 모임은 최대한 자제하시고 위험도 높은 시설에 출입하지 않아야지만 감염 위험으로부터 고령자와 기저질환자 등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겠지만 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해서 감염 확산세가 진정될 때까지 더 각별한 경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유행을 조기 억제하기 위해 국민들께 반복해서 세 가지를 당부드립니다. 반복에 반복을 할 만큼 상황이 위중하고 또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참여만이 현 위기를 꺾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 연말까지 가급적 모든 모임과 약속을 취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식사와 회식은 감염 전파 위험이 높아서 자제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주말을 맞아서 종교 행사, 약속 모임 등이 있는 경우 비대면으로 전환하시거나 취소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둘째, 밀폐된 다중이용시설의 출입을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말이 많이 발생하면서 환기가 어렵고 마스크를 쓸 수 없는 사우나, 실내 체육시설, 예체능 학원, 밀폐된 모임 공간은 가급적 방문하지 말아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셋째, 열,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출근 등교를 하지 말고 가까운 선별진료소에서 신속히 검사를 받아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대학가 등 젊은 층도 호흡기 증상 시에 코로나19를 먼저 의심하시고 적극적으로 검사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방역당국도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번 주말에도 총력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능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노력하고 고생한 수험생들이 안전하게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들께서 힘을 모아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기자님들 질문. 네, 중앙방역대책본부의 공식 브리핑 들어봤습니다. 이충원 기자 내용 정리 좀 해주시죠. 이번 3차 유행의 특징은 이제 중심 집단이 없다는 것입니다. 네. 8월은 이제 광복절 집회 등을 통해서 이제 확산이 됐는데 지금은 일상 감염이라고 하죠. 생활 곳곳 공간에서 지금 확산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가장 많이 전파가 일어나는 것이 이제 지인 모임하고 또 가족 간의 전파입니다. 그래서 방역 당국에서는 상당히 간곡하게 요청을 했습니다. 일단 네. 연말까지 모든 모임과 약속, 특히 식사를 하는 그런 약속들은 좀 취소해달라. 두 번째는 이제 밀폐된 다중이용 시설, 특히 그 강서구 댄스 교습 시설에서 160명이 넘는 160명에 가까운 많이 그런 나왔죠. 확진자가 나왔죠. 그래서 그런 밀폐 시설은 가급적 출입을 좀 삼가해달라. 또 증상이 있으면 출근이나 등교를 하지 않고 반드시 검사를 받아달라. 이런 요청을 했습니다. 네. 지금 또 정부에서는 내일 이 거리두기 단계를 상향할지 어떻게 조정할지 논의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예측하시나요? 일단 수도권에서 가장 많은 확진자가 나오고 있지만 어제자로 보면 전체의 66%를 차지하니까 좀 줄었습니다. 네. 다른 얘기로 하면 이제 전국으로 좀 번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전국 일주일 하루 평균이 400명이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2.5단계 수준인데 그래서 내일 논의를 하겠지만 아마 전국적으로 단계를 2단계로 지금 수도권만 2단계인데 네. 거리두기를 2단계로 상향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특히 12월 3일 날 수능이 또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거리두기 상향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예, 지금 이 시기를 3차 대유행이라고 지금 부르지 않습니까? 지난 8월에 2차 대유행 때와는 양상이 다른 것 같다라고 하는데 이러다가 겨울 내내 단계를 하향하지 못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일단 그 수도권 확진자 당시에는 100명이 넘었을 때 2단계였는데 지금은 조금 더 규모가 커진 다음에 그렇죠. 2단계로 했기 때문에 물론 지금 2단계로 상향한 다음에 5일째입니다. 보통 10일 정도 지나서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니까 그 다음 주 말 정도, 다음 주 중반 정도면 정점을 칠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 보이기는 합니다. 예. 국민들이 이제 거리두기를 잘 실천해 주시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다만 겨울철이고 실내 활동이 또 많기 때문에 이러다가 겨울철 내내 거리두기를 완화시키기 어렵지 않을까 그런 걱정도 좀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거리두기 단계를 상향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주의가 더 중요한 거겠죠.
그렇습니다. 등산이나 뭐 산책, 야외 감염보다는 실내 감염이 훨씬 많고요. 그렇죠. 그래서 등산 후에 회식하지 않는 거, 또 수업 뒤에 뭐 동아리 어떤 모임 참석하지 않는 거 이런 게 중요하고 오히려 대중교통에서는 감염률이 상당히 낮습니다. 잘 네. 실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예. 특히 지금은 지인 모임 또 가족 간에서는 전파가 굉장히 잘 일어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유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가족 간에도 좀 뭐 이렇게 좀 거리를 증상 둬야 있는 된다. 분들은 좀 거리 두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충원 기자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지금 수도권의 감염 확산세가 두드러진 상황인데 서울의 경우는 열흘 연속 세 자릿수를 기록하고 있고 그 외 수도권에서도 곳곳에서 소규모 집단 감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되어 있는데요. 전현우 기자, 먼저 수도권의 확진자 현황부터 전해 주시죠. 네, 오늘 0시 기준 수도권 지역 코로나19 추가 확진자는 모두 323명입니다. 지역별로는 서울 176명, 경기 122명, 인천에서 25명 늘었습니다. 사흘째 다소 줄어드는 모양새지만 아직 전체 지역 발생 확진자의 66%가 수도권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확진자 수가 줄지 않는 것은 아무래도 집단 감염이 계속 나오기 때문일 텐데 주요 사례들 좀 짚어주시죠. 네, 맞습니다. 먼저 서울 강서구의 댄스 교습 시설과 관련한 집단 감염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하루 동안 관련 확진자가 22명 늘어 서울에서 누적 확진자가 153명까지 늘었습니다. 역학조사 결과 환기가 잘 안 되는 지하층에서 여러 사람이 에어로빅 등의 격렬한 운동을 해 이 시설 이용자와 종사자부터 가족과 동료, 지인까지 확진됐습니다. 또 서울 서초구 사우나 두 곳에서 지난 18일 처음 확진자가 나온 뒤 지금까지 서울에서 모두 128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서울 마포구 교회 관련 확진자는 6명 늘어 서울에서만 95명으로 늘어났고 서울 중랑구의 실내체육시설과 애플리케이션 소모임 관련해서는 서울에서 각각 7명이 추가 확진됐습니다. 또 서울 노량진학원 관련 확진자는 2명 늘어 서울에서 모두 46명이 되는 등 곳곳에서 확진자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수능 시험도 며칠 안 남았는데 어제 서울 강남의 입시학원에서도 확진자가 나왔다고요? 네,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한 입시학원에서 수강생 한 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학생은 가족 가운데 한 명이 그제 확진 판정을 받은 뒤 검사를 받은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해당 학원은 폐쇄됐고 모든 학생에게 등원하지 말라고 알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방역당국은 추가 접촉자를 조사하는 등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문화복지부에서 KBS 뉴스 전현우입니다. 네, 광주와 전남에서도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남 장성에 있는 군 교육시설인 상무대에서 이틀 사이에 17명이 확진됐고 광주에선 기존 확진자와 함께 골프를 친 사람들도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김혜린 기자, 상무대에서 추가 확진된 군인들 모두 교육생이라면서요? 네, 이번에 추가 확진된 상무대 군인들 모두 교육생들입니다. 어제에 이어 밤사이 16명이 또 확진 판정을 받은 건데요. 어제 새벽 앞서 확진 판정을 받았던 장교와 접촉한 군인들입니다. 처음 확진된 이 장교는 지난 15일부터 나흘 동안 서울로 휴가를 다녀왔고 지난 21일부터 감기 등의 증세가 있었지만 진단검사는 뒤늦은 지난 26일에야 받았습니다. 방역당국은 증상 발현 후 격리 조치 없이 단체 생활을 이어가면서 집단 감염이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상무대 인근 주민 29명에 대한 진단검사에선 전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상무대 이외에도 전남 지역에서 확진자가 잇따랐습니다. 여수의 한 고등학교에 다니는 고3 학생 2명도 추가 확진됐고 목포에서도 기존 확진자의 접촉자 1명이 격리 해제 전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로써 전남에서만 어제 오후부터 지금까지 19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네, 또 광주에서는 기존 확진자와 골프 모임을 가진 사람들이 추가로 감염됐군요. 네, 앞서 지난 26일 확진 판정을 받았던 광주 651번째 확진자와 골프 모임을 한 6명이 추가 확진됐습니다. 이들은 경기도로 이틀 동안 골프 모임을 다녀왔고 확진자와 같은 버스를 이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나머지 확진자 5명 가운데 2명은 각각 광주교도소와 전남대병원 관련 확진자입니다. 또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기존 확진자들의 접촉자 2명도 확진됐고 조금 전엔 기존 확진자들과 접점이 없는 1명도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광주에서도 어제 오후부터 11명이 추가 확진된 건데요. 방역당국은 이번 주말이 확산의 분수령이라며 불필요한 외출을 자제하고 방역수칙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광주시청에서 KBS 뉴스 김혜린입니다.
네, 경남 지역의 확산세도 심상치가 않습니다. 삼성 창원병원에서 입원 환자가 확진되면서 2개 병동이 동일 집단 격리됐고 창원 마산의 노래수정 관련해서도 계속 확진자가 추가되는 가운데 초등학생도 2명 포함되어 있습니다. 경상남도 상황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형관 기자, 자세한 상황 전해주시죠. 네, 경남에서 오늘 추가 확진자가 15명이 나왔습니다. 이 가운데 50대 남성 1명이 창원 삼성창원병원에서 입원 중에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요. 해당 확진자는 지난 17일 호흡기 내과에서 진료를 받은 뒤 지난 25일 병동에 입원했고 다음 날 중환자실로 이동해 어젯밤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삼성창원병원은 확진자 이동 경로인 2개 병동과 중환자실에 동일 집단 격리 조치를 내렸습니다. 또 환자와 의료진 등 300명에 대해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음성 123명, 나머지가 검사 중입니다. 네, 창원 마산의 노래수정과 관련해서도 추가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마산의 아라리 노래주점에서 지난 23일부터 지금까지 2차, 3차 접촉으로 인한 확진자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28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오늘은 기존 확진자의 접촉자로 어제 나온 60대 확진자의 배우자 등 일가족 4명이 추가됐습니다. 초등학생도 2명이 포함되어 있는데 가족 중 첫 확진자가 나온 지난 25일까지 등교해 학교 안에 접촉자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창원시는 2개 초등학교에 이동형 선별진료소를 설치했습니다. 오늘은 토요일이지만 재학생과 교직원 등 81명이 나와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진주시의 이통장단 제주도 연수와 관련해서는 진주와 인근 도시 사천에서 90대 1명과 50대 2명 등 3명이 확진됐습니다. 이외에도 김해시에서는 40대와 60대 남성 2명이 추가로 확진됐고 경남도 내 확진자와 접촉한 4명도 추가 확진됐습니다. 경남에서는 도 전체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이며 진주와 하동은 2단계, 창원시는 오늘 자정부터 2단계로 올립니다. 지금까지 창원에서 KBS 뉴스 이형관입니다. 네, 전북 정읍에 있는 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의심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해당 농장의 오리에 대해 출하전 검사를 한 결과 H5형 항원이 검출됐고 고병원성 확진 여부는 빠르면 오늘 중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가축 방역 심의회를 열어 전국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명령은 오늘 0시부터 48시간 동안 전국 가금류 농장과 축산시설, 축산 차량에 대해서 적용됩니다. 최근 야생조류에서 잇따라 고병원성 AI가 확진됐지만 아직 가금 농장에서는 나오지 않았고 이번 사례가 확진으로 판정될 경우 올해 가금 농장 첫 번째 사례가 됩니다. 네, 코로나19 통합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